반갑고요. 제가 우리 각광 주지스님한테 소개받은 성원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열애사 법회를 하게 되는데, 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해주 스님이라든지 주지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가 199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올해 17년, 18년 됐고요. 그러면서 거의 미국화 됐죠. 이제 생각도 미국화 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적인 그런 정서도 버릴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요즘 미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 불교라든지 이런 흐름들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도대체 저 스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도대체 불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이, 한국에서 못 보던 건 다 볼 수 있더만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가도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미술을 봐도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도서관을 가도 한국보다 더 많아요, 자료가. 그래가지고 이건 좀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제가 동경대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동경대학교 연구원을 2002년부터 2003년 정도 했는데, 동경대가 제국대학이잖아요. 제국대학인데, 제국대학이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일본 시대 때 8개 제국대학이 있습니다. 제1 제국대학이 동경대고, 이제 제2 제국대학이 경도대고, 한국에도 제국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죠? 우리는 8번째입니다. 8번째 제8제국대학이요. 제7제국대학이 어디가 있죠? 대만입니다. 대만 국립대학이 제7제국대학입니다. 우리보다 대만은 15년 먼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제7제국대학 만들어 놓고 제8제국대학을 만들어 놓은 게 속칭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대 전신인데, 거기 가니까 정말 한국 자료 많대요. 한국에 없는 건 다 있더만. 한국에 없는 건 다 있어.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한국 불교의 모든 자료를 모아놨다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 전서인데, 한국 불교 전서 원본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것들이요. 다 일본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이제 아무튼 약소국가의 비애를 제가 느꼈어요. 한국에서 좋은 것은 한국에 없고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에, 애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네 집을 초대를 해요.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아버님이 그 해방 이후에 여기 왔었던 분, 외교관인데,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군정 시대니까 완전히 미군이지, 미국 사람 다 자주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조그만한 집이에요. 한 40평,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곳곳에 한국 도자기니 민화니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러 하는 거예요. 당신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박사학까지 받고 대학 교수까지 하니까 목록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목록 좀. 그 많은 그냥 문화재를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박물관도 아니고 자기네 집에 온통 거실이니 방 얼마나 많은지 방 침실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침실까지. 이 약소국가 비애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미국을 갔던 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를 통해서 이제 본토로 들어갔는데, 하와이를 가니까 하와이가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들어간 데가 하와이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905년도 2년 만에 7,400명이 이민 간답니다. 7,400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 그거 가지고 사탕수수밭 그 농장에서 일했죠. 아니, 노예로 살았죠. 노예. 사실 노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이분들이 개밥인지 사람밥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밥 무슨 것도 진짜 사람 밥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서 집 주는 게 아니고 캠프에 살았거든요. 캠프에서 군 막사식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죠. 그리고 유학 그 일하러 갔던 분들이 주로 뭐냐면 뭐 공부한 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가서 뭐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도에 일본이 그걸 하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이제 보령을 내리니까 을사보좌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민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일본 노동자들 한 12만 명 정도가 하와이에 들어와 있는데 그 12만 명 정도들이 밥 잘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정도 그냥 반값짜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짜리다 하면 한국 사람들 50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 똥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본부에서 한국 사람들 이민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민을 이제 끊어버려요. 그 뒤로 1965년도까지 LA에 가면 뭐 100만 명이 있으니 뉴욕에 45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965년도에 한국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살았어요. 미국에. 우리가 미국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65년도까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숫자가 3만 명. 그러니까 LA 타운이니 어디니 뭐 뉴욕 타운 전부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국력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 65년도 이후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국 불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965년도에 왜 그러면 굳이 한국 사람 65년도에 중요하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처럼 생각해요. 가면 자유 나라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고 다 헛소리. 다 헛소리예요. 다 저희들 가서요. 직동사에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하나도 안 받아줘요. 너무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라예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뺑뺑이 돌려가면서 막 아주 죽여.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에 나쁜 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좋은 점 엄청나죠. 세계시. 근데 나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쁜 점이 똑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 첫째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앵글로 섹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추구해서 왔죠. 영국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다 노예.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 백인 노예가 흑인 노예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노예를 받아들인 겁니다. 말이 노동자의 노예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요. 그 백인 중에서 누구를 받아들이냐 하면 영국 사람 아닌 사람으로서 개신교 믿는 사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받아들입니다. 독일 개신교죠. 그리고 어디가 개신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개신교예요. 스코틀랜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받아들이냐? 북부 유럽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1등국입니다. 앵글로색슨 1등 이게 특등국민이지. 그 다음에 가요.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2등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3등국민이 뭐냐? 백인으로서 개신교를 믿지 않는 백인들이 3등국민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 유럽 사람들, 동부 유럽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까지인 것이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4등국민 이렇게 백인 사회에서 이루어졌냐면 케네디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하게 백인으로서
2등 국민, 3등 국민이 대통령 된 거예요, 미국. 전부 누가 했냐면 케네디 대통령 때까지 누가 다 했어요? 영국, 개신교, 백인 했어요. 그 역사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동양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동양 사람들로부터 저를 비롯해가지고 가가지고 벗겨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봐줘야 되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봐줘야 돼요. 그죠?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본이라든지, 일본도 많이 있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주인데 여기에 가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 국위선양 있죠?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여기요, 저. 근데 박수도 안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가. 적을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세계는 미국이 이끌어가게 됐어요. 오랜 기간 이끌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보면 아직은 미국이 거의 뭐 한 50년 이상 이끌어갈 거 보는데, 왜 그러냐? 한국에서 한국말을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사는 시장 없습니다.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한국말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많아요. 그런데 영어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요즘에 인터넷 세상인데, 스마트폰이 뭐니 이제 이런 세상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세계 공식 언어가 한국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어입니다. 이제는 세계는 문화적으로 미국이 제패했습니다. 이건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이전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봤자 가장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우리 같은 황인종입니다. 누구죠? 징기스칸이에요. 몽고 사람이에요. 몽고 사람이 했다 해도 언어 통일했습니까? 문화 통일했습니까? 못했죠. 지금은 언어 통일, 문화 통일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국 불교도 세계화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죄를 지고 있는 기독교의 원죄처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흑인 문제입니다. 흑인은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걸레죠. 그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미국을 빨아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고 흑인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것은 그 역사상 있을 수 없으니까 있습니까? 영원히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원죄예요. 두 번째 원죄가 누구냐? 인디안 문제입니다. 인디안들이 땅을 누가 줬죠? 인디안들이 웰컴했어요. 웰컴. 그러니까 땅 주고 밥 주고 다 해줬죠? 그 사람들을 뭘로 대했죠? 죽였어요. 아니, 예를 들어 주인이 웰컴 해가지고 밥도 주고 농사도 재배해주고 뭣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뭘로 보고 했냐면 죽였죠. 땅 뺏어버렸죠.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미국이 뭔 말하다가 요즘에 인권 문제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좋은 말 하다가 두 가지만 건드리면 있잖아요. 입 딱 다물어버려요. 아까 말했듯이 흑인, 그 다음에 인디언 문제만 나오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갱해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죠. 어느 나라 들어가서 땅 뺏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나라 들어가가지고 노예 취급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 분들도 어떻게 모자란 한국 분들이 우리 여례사 불자님 빼놓고 다문화 가정 뭐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문화 가정이 저는 좋은 말로 알아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다문화라는 말이 다문화라든지 다국적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면 굉장히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 그런 말 하시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이게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국말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저도 여기 와가지고 있죠, 문화 차이 많이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서는 다문화 이야기하든지 다가정 이야기하면, 다국적 이야기하면 야, 저 스님 정말 깨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다문화 다 하면 완전 이렇게 보더만. 그러니까 역시 다르다는 건데,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좋은 비행기 태워가지고 미국이 이민국가고 다문화 가정이고 다국적 국가고 너무너무 훌륭하다 했다가 기분 배알이 꼬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인디언 죽인 새끼들이 뭔 잔말이 많어. 그 다음에 흑인 노예 삼는 놈들이 뭐 잔말이 많.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 부분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이로제 걸릴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노이로제인데, 황인종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백인들 입장에서 인디언들이라든지 흑인보다는 황인종을 좋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백인들 입장에서 흑인을 높이 평가하겠어요? 한국 사람을 높이 평가하겠어요? 흑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제1순위 흑인이라는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은 미국 내에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요. 민권운동이라든지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미국 민주화 시켜놓으니까 이 한국 그 어그리 코리안들이라든지 어그리 차이니스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몇 푼 벌었다고 해서 그 돈도 누구를 대상으로 벌었냐면 다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대상으로 벌어놓고 쓰는 것은 어디 갖다 쓰냐면 백인들 갖다 똥구멍에 쳐발라버려. 될 일이야 안 할 일이고.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누가 민권을 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갔을 때 우리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무인승차 해놓고 법제화 다 시켜놓으니까 뒤에 가서는 우리 거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건 어그리 코리안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열애사 같은 뷰티풀 코리안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우리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 불교가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불교는 미국의 불교를 들어가려면 중국 불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쪽수가 많아요. 쪽수가. 뭐니 해도 누구는 그러더라고. 뭐니 해도 돈이 먼저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경제 논리고요. 정치인들은 뭐니 해도 누가 먼저요? 표가 먼저요. 표. 정치인들 돈 준 것보다 있잖아요. 표 몰아주면 최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애사가 여기 10,000명 20,000명 모이면 여기 일산의 정치인들은 열애사야? 완전히 로봇들이에요. 로봇들. 그죠? 열애사에서 열애사 법회 나와라고 하기도 전에 여기 앞줄에 쓴다고. 여기 앞줄에 매일 나와가지고 막 발발발발 기어댈 거라고. 아침에부터 나와가지고 1호 법회만 넘어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이 앞에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있잖아요. 자원봉사하면서 뭐 쓰레기 처리도 해주고 뭐죠 어디죠 주차장도 해주고 다 할 거요. 우리 정치인 표가 우선이에요. 표. 돈은 주문 고맙고 주문 고맙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봐요. 중국 불교가 들어가야지 미국 불교 살아나요. 왜? 중국 사람들이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쪽수가. 한국 불교가 들어가면 미국에서 역할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 안 일으킵니다. 왜? 한국 사람들 쪽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래서 남북통일 해야 돼요. 쪽수 늘리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세계는 쪽수 사회니까 남북통일 해야 된다고. 왜? 쪽수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도 팔아먹고 노동자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미국 역사상 경기를 일으킨 민족이 중국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이 세워진 이로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경기 일으킨 나라는 흑인도 아니고 인디언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밀고 들어가면 미국 경기 일으켜봅니다. 왜? 밀려 들어가 버려요. 이건 뭐 끝도 갓도 없이 밀고 들어가는데 미국 사회가 형성되면서 단일 민족 국가로 이민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겠어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것도 언제 시절 줄 알아요? 1882년도에 중국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이민 안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이민 안 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래요? 쪽수가 적으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아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알아요. 박수도 잘 받고, 뭐 하려고 돈도 좀 하고, 뭐 잘하려면 아부해야 돼요. 여기 와서, 우리 여대사부장님 최고고, 뭐, 한국 사람 최고고 하면 다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가요, 천성이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천성이 제가 그냥 못해요. 그런데 1842년도에 중국 사람이 이제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들어가요. 하와이가 대통령을 미국에서 외국 대통령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통령을 최고 많이 배출했대요. 하와이 거쳐간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 사람이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하와이 사람이에요. 하와이 사람. 하와이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이승만이 어디서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요. 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순원이에요. 순원, 선문. 그분이 어디 있었어요? 하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와이. 순원 하와이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대통령을 다 배출해. 다 배출하는데, 이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광동성 인구가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광동성에 배를 하나 딱 띄웠어요. 5천 명을 끌어다가 하와이에다 뿌려대는 거야. 한 번에. 경기 일으킬만 합니까? 안 일으킬만 합니까? 경기 일으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그냥 학을 떼는 거야. 싼 임금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학을 떼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 금이 막 개발되잖아요. 서부에 금이 개발된다고. 그 다음에 철도를 막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부로 가자. 밀고 들어가 버려요. 밀고 들어가요. 단 몇십 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인구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비교할 수 똑똑해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백인들하고 1대1로 우리가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백인들하고 1대1로 하면 백인들이 우리 동양 사람 상대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일을 해요. 2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안 쉬고 일을 해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안식일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우리는 쉬면 안 돼요. 왜? 게으른 놈 취급받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존경받아요. 아, 저 사람 검소하고 간다는데, 미국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친구 인생을 모르는 놈이라고 평가해요. 왜? 레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쉬어가면서 해야지. 이거 인간다운 삶이지. 이 친구들은 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12시간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한다는 이놈들 수전노들이라 이렇게 평가해요. 그렇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죠? 존경하죠. 문화가 달라요. 문화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일문화가 있습니다. 일문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수성가하면 우리 성공한 사람을 평가해 주는데, 미국에서는 서구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적당하게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놀아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근데 어그리 코리안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내고 노력한 건 좋은데 열심히 보내고 노력해가지고 지 새끼가 최고라고 누구한테만 주냐? 자기 새끼한테 다 줬던 거야. 이건 어그리 코리안들이에요. 돈 열심히 버십시오. 우리 열애사원 나오신 분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게 동양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 자기 새끼 찾은 데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많이 더 필요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에 4분의 1을 내게 돼 있거든요. 11조가 아니고 11조 개념도 성경에는 11조 없습니다. 11조는 어디냐면 세금 개념이에요. 땅을 소유했을 때에 그다음 종교국가니까 종교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겠어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거라고. 지금은 10분의 1 세금 내는 나라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최소한 30% 40%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10%는 정말 적은 돈이라고. 그것을 국가가 담당해야 될 11조를 갖다가 교회가 11조 착각을 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에서 빨아들인 거야. 빨대 빨아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거짓말 안 하겠어요. 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들교에서는 4분의 1을 갖다가 저랬다 내라고 돼 있어요. 4분의 1을 부처님 말. 그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면 돈 밝히는 스님이 되니까 역과장하고. 최소한도로 돈 몽땅 버시고 거기에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데 그 돈을 자식이 벌게 해줬어요? 사회가 벌게 해줬어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자식들은 있잖아요. 저기 총칼 안 들이는 도적놈들이라고. 그죠? 언제 부모님이 돈 버는데 자식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안 꿀고 가면 다행이요. 누가 그러더라고. 있잖아요. 남들은 돈을 주면 고마운 줄도 안 돼요. 근데 자식들은 있잖아요. 돈 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뜯어간대요. 이것밖에 안 줬냐고.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래가지고 이게 왼수래요. 왼수. 자식들은 왼수들이래.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쁘시니까 돈도 몽땅 버시고 많이 쓰시고 자식도 몽땅 주세요. 그렇지만 좀 더 문화인, 좀 더 발전된 사람은 그 정도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많이 벌어서 어디다가 내가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환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구멍가게를 해도 사준 사람이 있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구멍가게를 해서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지역이었죠. 장학금도 내놓고 독거자들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3년 반을 가르쳐 봤어요. 하와이 대학 가기 전에. 야, 정말 너그리더만. 우리가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그전에는 다 흑인타운에서 벌었어요. 흑인타운이나 히스패닉 타운에서 벌었는데 코리아타운이 정치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리아타운이 50만 명이 산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10% 산대. 10% 미만. 그러니까 50만 명, 5만 명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어디 갖다 쓰죠? 백인타운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화 안 내고 열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총 갖고 쏴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천민들이고 우리 이제는 한국도 잘 살잖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못 산 사회가 아니라고. 지금 너무너무 제가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95년도에 가니까 IMF 터져가지고 정말 힘들더만. 저도 그냥 죽을 똥 쌌어요. 왜 죽을 똥 쌌냐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겠어. 왜? 처음에 갔는데 750원이었어요. 1달러당 750원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만불하면 750만 원이면 됐잖아요. 조금 올라가가지고 한 800만 원 됐단 말이야. IMF 터주니까 있죠.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것도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이에요. 최근.
근데 요즘은 보면 있죠. 야, 한국 포교는 있죠. 누가 하냐면 싸이가 타고 다니더만. 싸이가 타고 다녀요, 싸이가. 근데 요즘은 좀 형편없어가지고 별볼 없지만 그 전에 말춤 있죠. 정말 좋더만. 그러니까 왜? 뭐냐, 발악을 하니까 좋아요. 막 뛰고 달리고 하는 거야.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사람 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싸이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라든지 이것을 선전해 준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고 누구요? 싸이예요, 싸이. 내가 싸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삼배하고 싶더라니까.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가 네거티브 전략인데요. 제가 우리 큰 스님, 우리 저기 정자우자 큰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시냐면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성운 큰 스님이에요. 근데 저는 성운 큰 스님을 달라이라마 스님 달리 봅니다. 결이 다른 분으로. 저도 달라이라마 스님 밑에서 공부했고 성운 스님 모시고도 3년 반 해봤. 웨스 대학인데 성운 스님이 세운 대학이니까 미국의 현지 대학인데 원래 그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데 신학대학을 인수를 해가지고 불교대학을 막 바꿨어요. 그 로스미드 칼리지라는 건데. 그런데 불교대학을 신학대학에서 사가지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교를 쓴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빌려가서 사서 그 사람이 절로 기증하는 형태로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엘고 부통령이 절에 가가지고 그분 불교신도거든요. 내적 불교신도인데 원래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네, 이제 불교신도인데 엘고가 굉장히 불교적이죠. 그분이 뭐냐면 그 설해사에 왔어요. 설해사 와가지고 종을 쳤다고 대종을 친 사람인데 그때 정치 자금을 그 바자회를 했어요. 근데 돈을 좀 일부 좀 내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언론들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매일 1초 단위로 막 때려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범죄 집단이라고. 정치자금 막 줬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백악관에 부통령 만들라고. 저는 그걸 나쁘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최고 사찰이 어딘 줄 아세요? 설해사입니다, 지금은. 왜? 공짜 광고로 우리 어떻든 저떻든 정치자금을 됐든 안 됐든지 간에 공짜 자본으로 수억 달러를 주고도 못하는 광고를 CNN, MBC, SBS 계속 때려주더라고. 그것도 1초, 한 30초 단위로 계속 때려줘요. 그래가지고 TV만 켜면 그때는 저는 아이고 창피하다. 이거 스님들 이럴 수 있느냐 한데 30초 단위로 계속 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설해사를 갔더니 설해사는 있죠. 가마에 앉아서 돈 벌어먹고 살더라고. 왜 그냥? 관광지가 됐어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LA 지역을 가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관광지잖아요. 설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대절을 해서 하루에 30대, 40대, 50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성운 큰 스님, 우리 저기 그 정자 우자 큰 스님의 이제 거의 뭐 은사 스님 정도로 아주 정말 존경하시는데 그 스님 덕택에 그 절은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죠? 정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네거티브인데요. 파저티브면 좋겠죠. 잘하는 거 좋아요. 네거티브라도 좋아요. 왜? 불자로서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죠? 열애사 선전 안 해주고 하면 주지스님부터 삐꾸니까 좀 열애사 선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열애사에 왔는데 이 열애사가 이름이 길다는 거야.
누구 말로 이름이 있을 때 무슨 불지 종가 이름이 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가 길어. 그리고 뭐 불지종가 해가지고 통도사 무슨 일산 무슨 포교당 해가지고 막판에 열애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거 누구 덕택에 사는 거 이것이? 앞에 있잖아요. 명칭 덕택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 열애사 하는 누구 팔아먹고 살아요? 통도사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자고 이름 그렇게 하는 거야. 인쇄비 들어가면서. 그죠? 아니 열애사면 끝나지 뭐 골뱉다고 거기다가 뭐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종가 명축총림 통도사 또 거기다가 뭐 15교구까지 머리 아파요. 나 저 같은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골치 아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앞에 우리 해주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지 스님이 그걸 붙이겠어요? 조상 팔아먹자는 거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조상 팔아먹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저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불교 안 팔아먹고 살아도 진짜 지장 없습니다. 제가 상자를 옛날에 얘기하면 데려다 놨잖아요. 백인애라고 그 러시아 전문가 아들이에요. 저기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녔던 애인데 그 애가 여준이라고 본명까지는 받았는데 미국 들어가가지고 한국 스님 밥맛 떨어져서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돈 줘가지고 장학금 줘서 보냈거든요. 동국대학교 자매결론 맺어가지고 저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학비도 줘가지고 보낸 거요. 그것도 돈 줘가지고 여기서 열애사에서 밥 먹여줬잖아요. 그 용돈도 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가니까 한국불교 안 하겠대요. 그래서 뭐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티베트불교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밥벌이가 된다는 거야. 티베트 승복을 입고 다녀야지만 백인부터 어텐션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돈도 들어가면서 정말 비벼야 되잖아요.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이때 옛날에 각현 선생님 주지할 때 정말 많이 비볐어요. 각현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다 쓸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내려갑시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요, 1시간 끝내야 돼. 1시간. 딱 1시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12시 조금 전에 한 5분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2시 5분까지는 해도 기분 안 나쁘겠죠? 네, 그까지만 하고 5분, 10분까지 끌을 수도 있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시간은 금인데. 자,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중국 사람은 안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65년도까지 중국불교가 미국 사이에 없었습니다. 이민을 안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한국도 65년도부터 이민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이민. 그게 바로 케네디 보살이야. 케네디 보살. 케네디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케네디는 사실은 그 사람도 2등 국민이잖아요. 아일랜드 계열이니까 카톨릭으로서. 자기도 자기 세력 확보에 서 우군 확보 차원에서 했죠.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혜택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장사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미국 가서도 장사해도 일본 가서 장사해도 어디 장사해야 되는데 기독교라든지 외부의 문물을 가지고 장사하면 그 사람들 봤을 때 또라니 취급합니다. 왜? 우리 건데 네가 뭔데 가져오냐. 특허권 누가 하냐. 로열티 누구 거냐. 우리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 내에만 가능한 겁니다. 한국 내에. 미국에 나가든 유럽에 나가든 일본에 나가도 교민이지 어떤 또라니가 아닌 이상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나올 백인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틀려서 말씀. 근데 여기는 정말 반응 없네. 야, 내가 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냥 아주 고급 정보를 있잖아. 돈 몇 푼이나 이렇게 팔아먹는데 사람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주지 스님부터 제대로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아요. 네? 자요. 한국 문화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유교를 내세울 거요, 무당교를 내세울 거요, 샤머니즘을 내세울 거요. 그래도 돈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무당업이 절보름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고 1년 연례 행사의 신수는 다 보잖아요. 그거 다 돈 쓰셔도 좋아. 그건 우리고 상품으로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무교입니까? 뭐요? 뭐요? 제대로 답변해봐요. 뭐요? 그 중에서 한국 불교의 종가가 어디요? 주지 형편없구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에헤이, 주지 형편없어. 봐요? 이해 알아야 돼요. 한국 불교의 제1 사찰이 어디죠? 통도사예요, 통도사. 조계사 100년짜리도 안 돼요. 조계사 건물 100년짜리도 안 된 건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계사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절이에요, 일본. 그리고 조계사가 그 절이 있잖아요. 조계사 쪽이 아니고 보청교라는 신흥종교 절이에요. 정읍교에서 가져온 거라고. 조계사는 족보가 없어요. 왜 족보가 없냐?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조직입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행정가가 아니고 우리 같은 머저리고 띨빵한 스님들이라도 행자부터 시작해서 삼인이 이런 스님들이 만들어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스님들을 만드는 공장이 통도사예요, 해인사예요, 송광사요? 이제 제발 나오네. 이거. 스님 만들어내야 돼, 스님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통도사가 불지종가예요. 스님 종자를 심어내는 때가 불지종가야. 그 다음에가 해인사입니다. 불법 승이니까. 그 다음에가 송광사예요. 순서는 알고 이야기하자고. 순서는 통도사가 제1 불찰이요, 제2 법찰이에요, 제3 승보차차래요, 승차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불교에 있죠. 제1 총찰의 일산 포교당 그 절이 어디요? 열애사예요, 열애사. 자, 그러면 한국 불교랄까, 한국 문화랄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불교요, 기독교요, 무교요, 유교요, 자본주의요. 그러한 이대한 것을 내 빼곤 저 빼곤 아무도 모르더라고.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그래도 열애사 불자님은 성원 스님 빼고 열애사 불자님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 문화, 외국에 나갔을 때, 우물안 갱우리가 아닐 때 내세울 게 있잖아요. 불것밖에 없어요. 불것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 불자로서. 그러한 입장에 우리 열애사도 살고 한국 불교도 살아나고 통도사 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꼽사인 끼어가지고 누구도 살아나요? 성원스님도 살아나는 거예요. 꼽사에 끼어가지고 또 거기에 꼽사에 끼어가지고 성원스님이 열애사에 딱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기에 꼽사에 끼어가지고 또 살아나는 사람 누구요? 주지스님. 거기에다 또 꼽사에 끼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 누구요? 해주스님. 에? 거기에 또 꼽사에 끼가 또 살아나는 한국 불교예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 스스로가 신행 활동을 했을 때
2절 살아요. 2절. 그 다음에가 한국 불교 살고, 그 다음에가 뭐죠?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가 입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불교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 제가 깨놓고 이야기했을 때 불교는 할 것이 없어요. 그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할 것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우스 템플이라도 건물 하나도 지어가지고 그제 한국 불교 팔아먹으면 그래도 와요. 왜? 우리 거 아니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상덕 좀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조상덕 좀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분들도 우물안 개구리 아니잖아요. 자녀분들도 여기 열애사에 많이 데려오셔라고 자부심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나 자부심 있게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영어 교육 반대합니다. 영어 교육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영어는 할 사람만 하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한국적 독창성을 가졌을 때 세계 속에 뻗쳐갑니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영어 자체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에다가 잘하면 좋죠. 거기에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불교를 알고 열애사를 알고 통도사를 알고 성원 스님 알고 각광 스님 알고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 정자 우자 스님도 아시고 그랬을 때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영어 자체만 하면 수도 없습니다. 영어 자체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국어 잘했을 때 가치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급 법문을 해줬으면 박수를 치시고 이제 끝내야지. 내가 시간을 있잖아요. 5분을 줬으면 5분 전에 끝난 사람이 최고 명강사래요. 그래가지고 11시, 12시 5분을 이야기했으니까 12시에 딱 끝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바뀌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나가지고 어디 가면 법분도 초청해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바꿨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초청해준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고맙더라고요. 바꿨어요. 그래서 열애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열애사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있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또 해주 스님이 창군 주시고 또 우리 주지 스님건 여기 대중 스님들이건 모든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고 제가 이분들이 해준데 열매 땀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내 이런저런 말 마당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계적인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도 공짜 밥 안 먹었고 우리 열애사 돈 좀 어떻든지 좀 가져갔거든요. 조금은 학비라도 가져갔으니까. 그랬을 때 저 밥값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밥값 했으니까 좀 성원 스님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푼돈 들여서 큰 스님 하나 만들어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